3년째 하고 있는 개원한 한의사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약 먹을 때 이 술하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뭐 회식하는 사람들도 술 안 먹는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맞을까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피부병이 있다 이런 식이면 조금 덜 드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따로 고기를 제한하지는 않고요.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약을 먹었을 때 흡수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한약값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이시거나 회식해서 술을 드시는 날은 한약을 하루 정도는 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뭐 돼지고기는 안 되고 소고기는 네. 된다라든지 네네. 이런 고기별로도 있던데 그러니까 체질별로 돼지가 맞는 분이 있고 소가 맞는 분이 있고 닭이 맞는 분이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굳이 고기 종류를 가리라고 하진 않고요. 또 특정 고기나 특정 야채들이랑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런 약재들이 있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부약지도서에다가 좀 써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술을 먹으면 한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긴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건 근데 부작용은 아니고요. 술을 해독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좀 피로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약 흡수가 떨어지니까 그 효과가 좀 덜 오기 때문에 아깝죠. 그럼 효과를 좀 증폭시키려면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복용에 대한 지시를 잘 따르는 게 좋다. 네, 술, 담배는 또 이왕 먹는 거 몸을 위해서 드시는 거니까 거의 한약을 드실 때만이라도 조금 덜 드셨으면 좋겠는 거죠. 혹시 이제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어서 뭐 흰머리가 유난히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 소화비만이 성인까지 좀 지속되는 게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뭐 노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의학적으로 좀 맞는 부분들인지 타고난 거, 타고난 겁니다. 타고나. 체질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약을 먹든 안 먹든 흰머리가 많이 나는 분들은 흰머리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도 타고난 게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한약을 거의 매일 먹기 때문에 절대 한약에는 칼로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고 안 찌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럼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약을 좀 복용하는 기간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 한약을 보통 먹게 되면 얼마나 장기적으로 복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도 약간 질병마다 좀 달라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오래된 것들은 한약을 조금 길게 드시는 게 맞고요. 내가 최근 들어 좀 생긴 질병이나 아니면 요즘 너무 극심하게 피곤하다. 이런 거는 좀 짧게 드셔도 효과가 금방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 침을 놓는 이 혈자리라는 게 있고 네. 혈자리라는 게 보통 사람의 피부가 있고 아니 이제 혈관이 있고 하는데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 건지 그럼 혈자리는 혈자리가 뭐 특정 근육이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몸 부위별로 혈자리가 365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특정 장부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부에 맞는 혈자리를 찾아서 자극을 주는 거지 뭐 특정 근육이나 뭐 특정 신경이나 특정 혈관이랑 관련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혈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쵸? 이제 어쨌든 몸에 그러한 조율하는 장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다. 기와 혈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혈이 막혔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뭐 두통이 심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할 땐 뭐가 막혔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머리나 배에 침을 놓지 않고 관련된 혈자리만 자극을 해줘도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두통이 있는데 침을 뭐 발끝에다 놓는다든지 네네. 이것도 혈자리 라인에서 그걸 혈을 뚫어주는 약간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럼 두통이 똑같이 있어도 이제 몸에 어디가 기가 막혔는지 혈이 막혔는지도 사실 다 다른 거고. 네네네. 원인이나 뭐 동반 증상에 따라서 이 사람 두통이 이것 때문에 왔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혈자리 조절을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체했다가 양학적으로는 소화불량이지만 네. 이게 한약적으로는 체했다 이가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했다라는 게 그러면 그런 건 어디가 혈이 좀 막혔고 그런 건지 좀 명확하게 나오나요? 그게 그거는 좀 진단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체했다는 건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를 운동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된 게 우리 위가 기능을 재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비위 기능이랑 관련된 혈자리에 자극을 많이 주는 편이죠. 두통이 있을 때, 편두통이 있을 때
좀 이 부분을 좀 누르거나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근데 사실 두통이 할 자리가 손끝 발끝이에요. 어, 그래서 근데 손끝 발끝은 만져보면 살이 아니고 엄청 딱딱한 조직이라 그냥 눌러선 효과가 없고 정말 침으로 손끝 발끝을 좀 자극해주면 정말 좋아요. 그럼 아파요. 제일 많이 유명한 게 요 자리 거긴 어디? 합곡혈. 합곡혈. 소화 안 됐을 때. 네. 그럼 이게 합곡혈. 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체하는 게 소화가 안 되니까 체한 거거든요. 쑥 내려가면 체한 느낌이 없겠죠? 근데 이게 그게 체했다는 게 이 내려가는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라 여기를 많이 눌러주는 게 되게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아세요. 그럼 여기 들어간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아파요. 눌러보시면. 아, 눌러보시면 엄청 아파요. 그럼 이게 이제 양손도 마찬가지. 손. 네, 양손. 여기가 많이들 아시는 합곡혈. 그 왼손 오른손 둘 다 요 부위를. 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소화가 안 될 때 눌러보면 엄청 아파요. 아. 네. 저도 사실 지금 좀 아프긴 한데 어. 소화가 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어제 막 과식을 해서 다음날 피곤할 수 있잖아요. 소화시키느라. 그럴 때 눌러보면 되게 아파요. 단기적으로 좀 피로감을 좀 풀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피곤한 게 눈이 맑아지고 하면 훨씬 덜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눈이 좀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고 공부도 하고 자세도 안 좋고 그러면 뻑뻑하기 쉽잖아요. 눈을 감은 다음에 여기 이마 정수리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간 데를 많이 지압을 하다가 눈을 팍 뜨면 훨씬 개운해요. 이게 많이